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25회를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인데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죠. 아마도 울 만큼 다 울어버렸나 봐요. 그가 다른 여자 이름을 잠꼬대로 중얼거리던 밤, 술 냄새 풍기며 주먹을 휘두르던 새벽, 그리고 그녀의 향수 냄새가 배어있던 등산복을 빨래 바구니에서 꺼내던 오후들. 법원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창밖으론 가을볕이 쏟아지고 있었고 어디선가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들려왔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내 인생만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이제 끝났네요. 변호사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끝이야.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니, 사실은 가벼웠는지도 몰라요.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이제 뭐하고 살지? 54세 다시 시작이라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딸아이는 엄마 잘했어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라고 했지만 정작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친구 미선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정연아. 이혼했다며?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후련해. 거짓말. 목소리 들으니까 울 것 같은데? 안 울어. 진짜야. 그럼 좋다. 있잖아. 주말에 등산 동호회 모임 있는데 나올래? 분위기 전환도 할 겸. 등산이라. 사실 등산은 현수가 바람 피우던 곳이었어요. 그 여자와 함께 올랐던 산들, 그 향수 냄새가 배어있던 등산복.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웠죠. 하지만 미선이 말대로 이젠 바뀌어야 할 것 같았어요. 알았어. 나갈게. 오케이. 토요일 아침 9시 북한산 입구에서 보자. 사람들 다 좋아. 나이대도 비슷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나만의 인생을. 토요일 아침은 예상 외로 화창했어요. 등산복 차림으로 나선 게 얼마만인지. 거울을 보니 머리엔 흰머리가 제법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북한산 입구엔 이미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밝은 얼굴로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정연아. 여기. 미선이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옆엔 낯익은 얼굴 하나. 아니, 설마. 정연아, 여기 우리 동호회 회원이신 도연 씨. 인사해. 도연 씨, 이쪽은 내 고등학교 동창 정연이야.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심장이 흔들리는 거였죠. 김도연. 내 첫사랑. 30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백도 못하고 헤어진 그 사람. 졸업 후론 소식조차 몰랐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럴 수밖에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정연이에요. 기억 안 나시죠? 혹시 그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죠. 입안 정연이? 맞아? 네.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우연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그렇게 잊고 살았던 사람을 갑자기 마주치게 되고 그 순간 모든 게 되살아나는 거요. 등산을 시작했지만 사실 주변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뒤에서 걷고 있는 도연의 존재가 느껴졌거든요. 진정해, 정연아. 넌 이제 이혼 여고 그냥 옛날 동창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등산로를 울린 것만 같았죠. 중간쯤 올랐을 때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미선이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나는 혼자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죠. 여기 앉아도 될까요? 도연이었어요. 네. 그가 내 옆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데 정연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요. 결혼은 하셨고요? 했었어요.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말하고 나니 왜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놀라거나 동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힘드셨겠네요. 네. 저도 비슷해요. 혼자 살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또 뛰었어요. 혼자라니. 그럼 혹시 뭘 기대하는 거야, 정연아. 정신 차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거든요. 설렘. 그럼 가끔 이렇게 등산 오세요? 네, 요즘 취미 삼아요. 정연 씨는 오늘 처음이에요. 친구가 권해서요.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도 나오실 거예요? 생각 중이에요. 나오세요. 저도 있고 사람들도 좋으니까. 그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산을 다 내려왔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고 나도 자연스럽게 함께했죠. 식탁에선 도연이 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시선이 자꾸 마주쳤고 그때마다 어색하게 웃어넘겼죠. 정연아, 오늘 어땠어? 미선이가 물었어요. 좋았어. 오랜만에 상쾌하더라. 그치? 나도 처음엔 별로였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어. 그리고 사람들도 좋잖아. 도연 씨도 정말 괜찮은 분이고. 미선이의 말에 도연이 씩 웃었어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혼자 사시는데도 정말 밝으시더라고요. 혼자 산다는 말이 또 가슴에 꽂혔어요. 이혼한 건지 사별한 건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순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도연이 다가왔어요. 정연 씨, 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등산 일정 공유하려고요. 아, 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 번호를 건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띠링 마이너스 문자가 왔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나오시면 좋겠네요. 마이너스 도연. 가슴이 또 뛰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설레는 감정이었죠. 이래도 되는 걸까? 나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동시에 두려웠죠.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배신당할까봐. 하지만 도연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미소가,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그때의 나는 몰랐어요. 이 설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재회가 또 다른 배신의 시작인지, 그저 오랜만에 찾아온 온기에 나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등산을 함께 했고, 산을 내려온 뒤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도연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줬고 힘들었던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해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누군가 내 아픔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연 씨,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등산 말고 그냥 둘이서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죠.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첫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설렜죠. 뭘 입어야 할지, 어떤 화장을 해야 할지. 54의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바보같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하지만 거울을 보는 내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거든요. 살아있다는 느낌. 약속 당일 도연은 정말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어요.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죠. 여기 경치가 참 좋더라고요. 정연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등학교 시절, 그때의 추억들. 사실, 그때 정연 씨 좋아했어요. 도연의 고백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요? 네. 근데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멀리서만 봤죠. 그러다 졸업하고 헤어지게 됐고, 저도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연 씨도요? 네. 저도 도연 씨 좋아했어요. 그때 순간 공기가 변했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봤고 말없이 웃었죠. 그럼 우리 30년을 돌아온 거네요. 그런가 봐요. 그날 밤 도연은 나를 집까지 차로 태워줬어요. 차 안은 따뜻했고 라디오에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도연 씨.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우리, 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죠. 안녕히 들어가세요. 문자할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꿈인가?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어요. 등산도 함께 했고, 저녁도 함께 먹었죠. 도연은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했고, 늘 먼저 배려해줬죠. 피곤하면 말해요. 천천히 가요. 오늘 날씨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었어요? 밥은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제가 뭐 사드릴까요? 그 모든 말들이 내 마음을 녹였어요. 현수는 한 번도 이렇게 대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도연이 말했어요. 정연 씨, 저 진심이에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요. 도연 씨, 너무 급하게 구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나이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정연 씨가 좋아요. 정말로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도 좋아요, 도연 씨.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54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 미선이는 축하해줬어요. 야, 진짜 잘 됐다. 도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희 잘 어울려. 고마워, 미선아. 내가 소개해준 덕분이야. 뭘, 그냥 우연이었지. 근데 진짜 행복해 보인다, 너.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맞아요. 나는 행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죠.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건
도연과 드라이브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강원도 쪽으로 가을 단풍을 보러 가기로 했죠.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드라이브하기 딱이에요. 그러게요. 단풍도 예쁠 것 같아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휴게소에 들렀을 때였죠. 정연 씨,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여기서 기다려요.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도연이 차에서 내렸어요. 나는 혼자 차 안에 남아 있었죠. 그때였어요. 띠리링 마이너스, 띠리링 마이너스.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조수석 컵홀더에 놓여있던 그의 폰. 평소라면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화면에 뜬 이름이 이상했어요. 여보, 뭐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보라니. 혼자 산다고 했잖아. 전화는 계속 울렸고 나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그러다 전화가 끊겼어요. 곧바로 문자가 왔어요. 왜 전화 안 받아요? 오늘 몇 시에 들어와요?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죠. 그리고 또 문자가 왔어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말한 등산복 샀어요. 다음 주말에 같이 입고 상가요. 당신 좋아하는 그 향수도 뿌렸어요. 등산복, 향수?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현수를 떠올렸죠. 그 등산복의 향기를. 설마, 설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돌아온 거였죠. 정연 씨,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전화 왔어요. 네, 여보한테요.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표정만으로 알 수 있었죠. 사실이라는 걸. 정연 씨, 그게 유부남이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보라고 저장돼 있던데요. 저녁 준비한다고 문자 왔던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구분할 수조차 없었죠. 정연 씨, 진정하고 들어요.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혼자 산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연 씨, 제 사정이 복잡해요. 아내랑은 사실상 끝난 관계예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이나 마찬가지고. 그게 변명이 돼요? 그럼 저는 뭐예요? 바람 피우는 상대? 또 다른 내연녀예요? 내연녀. 그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현수의 그 여자처럼 된 거예요. 아니야. 나는 몰랐어. 나는 속은 거야. 정연 씨, 제발 오해하지 마요. 저 정말 당신이 좋아요.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죠. 유부남이라고. 그럼 전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한 거예요. 당신을 잃을까봐. 차 세워요. 네, 차 세우라고요. 지금 당장. 도연이 천천히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렸죠. 정연 씨, 어디 가려고요? 여긴 고속도로인데. 상관없어요. 전 택시 타고 갈게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정연 씨, 뒤에서 도연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죠. 계속 걸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참을 수 없었죠. 그렇게 나는 또다시 배신당했어요. 첫사랑이라는 환상에 속아서 따뜻한 말 몇 마디에 녹아내려서 휴게소까지 걸어가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나는 항상 속고 배신당하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번엔 달라질 거라고. 김도현, 넌 후회하게 될 거야. 휴게소 벤치에 앉아 있는데 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가 연달아 왔어요. 정연 씨, 제발 오해 풀어요. 저 정말 진심이었어요.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모두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이에게. 여보세요? 미선아. 정연아? 왜? 무슨 일 있어? 도연이 유부남이었어. 뭐? 유부남이었다고. 날 속인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미선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정연아. 나도 몰랐어. 진짜로. 알아. 내 잘못 아니야. 근데, 미선아. 응? 나,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야? 복수할 거야. 도연이한테도, 그 여자한테도. 정연아, 진정해. 그러지 마. 아니야. 나 이미 결심했어. 전화를 끊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은 너무 맑고 푸르렀죠. 그날 내 안에서 뭔가가 깨졌어요. 참고 견디던 나약한 정연이가 사라지고 새로운 내가 태어났죠. 복수?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는 알고 싶었어요. 도연의 아내가 누군지, 그 등산복을 입고 향수를 뿌리는 그 여자가 누군지. 기다려. 내가 찾아갈게.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도연의 전화는 계속 왔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죠. 문자도 수십 통 왔어요. 정연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오해해요. 설명할게요.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슬퍼요. 슬프다고요? 날 속이고 날 이용한 사람이 슬프다고요? 웃기지도 않아.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나는 정확히 알아야 했죠. 그 여자가 누군지. 미선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미선아. 나 정연이야. 정연아. 괜찮아? 그 뒤로 계속 걱정했어. 응, 괜찮아. 근데, 미선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무슨 부탁? 도연이 주소 알아? 정연아, 설마. 알려줘. 제발.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선이가 한숨을 쉬었죠. 알았어. 근데 정말 조심해. 괜한 일 벌이지 말고. 안 그럴게. 그냥 확인만 하고 싶어. 미선이가 보내준 주소는 강남의 한 아파트였어요. 고급 아파트였죠. 잘 살고 있네. 유부남 주제에. 다음 날 나는 그 아파트 앞으로 갔어요. 지하 주차장 입구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죠. 얼마나 지났을까?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명품 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여자. 나이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저게 도연이 아내? 여자는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곧 차가 나왔어요. 흰색 외제차였죠. 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차는 강남 일대를 돌다가
한 백화점 앞에 멈췄어요. 여자가 내려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죠. 나도 서둘러 차를 세우고 뒤를 따라갔어요. 여자는 명품관으로 향했어요. 가방을 보고 옷을 보고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더군요. 도연이 돈으로 저렇게 쓰고 다니는구나. 1시간쯤 지났을 때 여자가 카페로 들어갔어요. 나도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았죠. 그때였어요. 여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들렸죠. 응, 오빠. 나 지금 쇼핑 중이야. 뭐,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또, 오빠. 도연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나 심심한데.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일은 같이 있어줘야 돼. 약속이야. 전화를 끄는 여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혼잣말을 했죠. 에휴, 요즘 완전 바람 피우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여자, 눈치챈 거야? 여자는 잠시 폰을 만지작거리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나연이야. 응, 오빠 요즘 또 이상해. 분명히 누구 만나는 것 같아. 맞아, 또야. 진짜 질리지도 않나 봐. 나연.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어요. 낯익은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언니, 나 이번엔 증거 잡을 거야. 탐정이라도 고용해서. 응, 재산 분할 확실히 받아야지.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통화가 끝났어요. 나는 숨을 죽이며 그 여자를 지켜봤죠. 나연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연, 나연.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그 여자를 미행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월, 수, 금엔 필라테스, 화, 목엔 백화점이나 카페, 주말엔 도연과 함께 등산.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나연이 한 남자와 만나는 걸 봤죠. 도연이 아닌 다른 남자. 뭐야? 남자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나연은 그 남자와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눴고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죠. 나는 식당 창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친밀해 보였어요. 나연이 남자의 팔을 잡기도 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도연이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본인도 바람 피우는 거야?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죠.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찍어둔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연이라는 여자, 도연의 아내이자 다른 남자와도 바람을 피우는 여자, 그리고 그 이름, 나연. 왜 이렇게 익숙하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 현수가 바람 피울 때 그 여자 이름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수진이었나? 수연이었나? 아니, 잠깐.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혼할 때 변호사가 준 자료들이었죠. 그 안에 현수의 내연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수진, 수진. 그런데 왜 나연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낯익을까? 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수진 개명 나연. 그리고 발견했죠. 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개명 기록을 이수진 김나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나연이 수진이었어요. 내 전남편 현수의 내연녀가 지금은 도연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걸까요? 나는 더 파헤쳤어요. 나연의 과거를, 그녀의 발자취를. 그리고 알게 됐죠. 나연은 원래 호스티스였어요. 여러 남자들을 상대하며 돈을 뜯어냈죠.
현수도 그중 한 명이었고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계획적으로 남자들에게 접근했고 결국 도연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 여자가 내 인생을 망친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현수와의 결혼 생활을 파탄낸 것도 저 여자. 도연과의 관계를 망친 것도 결국 저 여자. 모든 게 저 여자 때문이었어요. 나는 결심했어요. 복수는 도연만으로는 부족해요. 나연에게도, 아니 수진에게도 똑같이 갚아줘야 해요. 다음 날 나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으로. 여보세요. 정연 씨?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나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정말요? 어디서 만날까요? 언제든 괜찮아요. 오늘 저녁 7시. 지난번 그 레스토랑에서요. 알겠어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김도현, 김나연, 아니, 이수진. 너희들,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나의 복수가 시작됐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죠.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엔 내가 게임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준 고통을, 배신을, 아픔을 똑같이 돌려줄 거예요. 저녁 7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옷을 입고 화장을 했죠.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제 익숙해져야 했죠. 새로운 나에게, 복수하는 여자 정연에게.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미 와 있었어요.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다가 나를 발견하곤 벌떡 일어났죠. 정연 씨, 안녕하세요. 차갑게 인사했어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금방 억지 미소를 지었죠. 앉아요. 주문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래 있을 생각 없어요. 그래요.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죠. 정연 씨, 정말 미안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제 진심만은 믿어줬으면 해요. 정말 당신이 좋아요. 웃음이 나왔어요. 차갑고 비참한 웃음이었죠. 진심이요?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진심일 수 있나요? 정연 씨,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나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나연이 다른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아내요. 김나연 씨. 아니, 이수진 씨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당신이 날 속이면서까지 붙잡고 있는지.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사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 재밌더라고요. 그 여자, 제 전 남편의 내연녀였어요. 뭐라고요? 이수진. 5년 전에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우던 그 여자예요. 근데 개명을 했더라고요. 김나연으로. 그리고 당신한테 시집왔죠. 도연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럴 리가. 아니, 나연이가. 믿기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과거 기록도 다 찾았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어요. 여기 다 있어요. 당신 아내의 과거가 호스티스 출신의 남자들 돈 뜯어먹고 살던 여자. 그게 당신 아내예요. 도연의 얼굴이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당신이 집에 없을 때마다 저 남자를 만나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텔도 가고 호텔도 가고 나는 다른 사진들도 꺼내 보여줬어요. 나연이 여러 남자들과 만나는 사진들. 당신이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정작 본인이 더 심하게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겠죠. 당신도 저처럼 속은 거니까. 정연 씨. 하지만 달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지만 당신은 저한테 똑같이 했잖아요. 거짓말로 저를 속였잖아요. 미안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죠. 정연 씨, 잠깐만요. 도연이 내 팔을 잡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글쎄요. 당신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 여자가 제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정연 씨, 그리고 이 사진들 잘 간직하세요. 이혼할 때 증거로 쓰시라고요. 나는 돌아섰어요. 정연 씨, 정연 씨. 뒤에서 도연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을 나와 차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죠.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라고.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도연은 이제 나연을 의심할 거예요. 아마 추궁할 거고 싸울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죠. 나는 나연을 직접 만나야 했어요. 다음 날 나는 나연이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 앞에서 기다렸어요. 운동을 마치고 나온 그녀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저기요. 나연이 놀라 돌아봤어요. 네, 누구세요? 인사드리려고요. 정연이라고 해요. 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분명 도연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잠깐 커피 한잔 할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전 바빠서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니면 당신 남편한테 들은 얘기 지금 여기서 할까요? 사람들 다 듣게? 나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어디서 얘기할까요? 저기 카페에서요. 카페에 마주 앉았을 때 나연은 불편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뭐 하시려는 거예요? 남의 남편 꼬셔놓고 이제 와서? 웃음이 나왔어요. 꼬신 건 당신 남편이에요. 저는 속은 거고. 믿을 줄 아세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밖에서 여자 만나면 아내는 날 이해 못해. 이런 식으로 동정심 유발하죠. 당신도 잘 아네요? 그런 수법을. 5년 전에 제 남편한테도 그랬잖아요. 나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이수진 씨. 아니, 이젠 김나연이었죠? 순간 나연의 가면이 벗겨졌어요. 여유롭던 표정이 사라지고 당황한 얼굴이 드러났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이 내 남편 현수랑 바람 피웠던 거 다 알아요. 등산복에 향수 뿌려서 같이 산 타러 다니던 것도요. 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서요? 뭐 어쩌자고요? 사과 한마디 없어요? 사과? 왜요? 제가 왜 사과를 해요? 내 인생을 망쳤잖아요. 나연이 비웃었어요. 당신 인생을 제가 망쳤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 남편이 바람 피운 건 당신이 부족해서예요. 여자로서 매력이 없었으니까 남자가 밖에서 찾은 거잖아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당신 남편이 밖에서 여자 만나는 것도 당신이 부족해서겠네요? 나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나연이 여러 남자들과 찍힌 사진들. 이것도 당신 남편이 부족해서?
아니면 그냥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나연의 손이 사진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디서 이걸? 미행했어요. 매일같이 당신이 누구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다 봤어요. 미쳤군요. 미친 건 당신이에요. 결혼해놓고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여러 남자들이랑 동시에 만나다니. 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의 참견이에요. 참견이 아니에요. 복수예요. 내 말에 나연이 멈칫했어요. 복수?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 인생 망칠 거예요. 어떻게요? 이 사진들 당신 남편한테 다 보냈어요. 어젯밤에.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남자들 부인한테도 보낼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뭐요? 화나요? 억울해요? 그게 바로 내가 느낀 감정이에요. 5년 전에, 그리고 지금. 나연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마 도연한테 전화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전화해봤자 소용없어요. 어젯밤에 당신 남편이랑 엄청 싸웠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 이혼 얘기 나왔을걸요? 나연이 나를 노려봤어요. 증오에 찬 눈빛이었죠. 당신, 절대 용서 안 해요. 용서? 웃기네요.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 생각 없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지내세요. 아, 참. 이제 명품 가방 사기 힘들 거예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기 어려울 테니까. 바람 피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나연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속이 후련하기보단 공허했죠. 이게 내가 원하던 복수였나요? 이렇게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정말 내가 바라던 건가요?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복수를 하면 할수록 내가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차에 앉아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도연이었죠. 여보세요. 정연 씨. 나연이가 지금 집 나갔어요. 짐 싸서. 그래서요? 제발. 이러지 마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사과예요? 뭘 원하는지 말해요. 모르겠어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뭘 원하는지.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복수를 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저 공허할 뿐이었죠. 나는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그들의 고통? 아니면 내 상처의 치욕?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라는 걸.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복수를 했는데도 마음은 더 무거웠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건가?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정연 씨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나연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만나요. 지금 당장. 새벽에 무슨. 제발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죠. 어디서요? 북한산 입구. 30분 후에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친 거 아냐? 새벽에 산 입구라니. 하지만 궁금했어요.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나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북한산 입구는 컴컴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죠. 나연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섰죠. 왔네요. 무슨 얘기예요? 새벽까지 불러내서. 나연이 한참을 말없이 나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네, 정말, 정말 미안해요. 나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이었죠. 연기가 아니었어요. 일어나요. 이러지 말고. 못 일어나요. 용서 구하기 전엔. 용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전 정연 씨를 질투했어요. 뭐라고요? 정연 씨가 부러웠어요. 제대로 된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전 그런 거 없었거든요.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8배 나와서 살 길이 없었죠. 그래서 유흥업소에 들어갔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남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들 거짓말쟁이였죠.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요? 현수 씨를 만났을 때 처음엔 그냥 돈 때문이었어요. 근데 현수 씨가 집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연 씨 얘기를요. 나연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얼마나 착한 부인인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집안을 얼마나 잘 꾸려가는지 자랑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람을 피웠다고요? 네, 그게 남자들이에요. 집에선 좋은 남편, 좋은 아빠 행세하면서 밖에선 딴 여자 만나죠. 나연이 웃었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정연 씨가 미웠어요. 왜 저한텐 그런 게 없는지, 왜 전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건지.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아니에요. 현수 씨는 원래 쓰레기였어요. 제가 꼬신 게 아니라 저한테 먼저 들이댔어요. 돈 쓰면서 접근했죠. 나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더 나쁜 건 제가 정연 씨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정연 씨처럼 평범한 주부로 살고 싶었어요. 남들처럼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나연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도연 씨를 만났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부유하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름도 바꾸고 과거도 숨기고 결혼했죠. 그러면서 바람을 피웠다고요? 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못 끊었어요.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도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 그런 남자랑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을 만난 거예요? 네. 제가 나쁜 여자예요. 알아요. 나연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연 씨를 알고 나서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인생을 망치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죠.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제 통장이랑 도장이요. 그리고 도연 씨 명의 부동산 서류들이요. 다 정연 씨한테 드릴게요. 왜요? 속죄해요. 전 이제 다 내려놓을 거예요. 도연 씨한테도 이혼 동의할 거고 다 포기할 거예요.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전 당신 돈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원하세요? 제가 뭘 해야 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어요. 나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정연 씨, 네. 사실은요. 전 정연 씨가 되고 싶었어요. 뭐요?
나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현수 씨가 정연 씨 얘기할 때마다 전 질투했어요. 왜 저는 그런 삶을 못 사는지. 그래서 정연 씨 인생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무슨 도연 씨를 만난 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미선 씨가 등산 동호회 얘기한 거 알고 전 일부러 그 모임에 도연 씨를 보냈어요. 정연 씨를 만나게 하려고. 당신이? 네. 도연 씨한테 거짓말했어요. 등산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 모임에 들어가게 했죠. 그리고 정연 씨가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왜 그런 짓을? 정연 씨를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정연 씨가 가진 걸 다 빼앗고 싶었어요. 그게 제 복수였어요. 복수? 당신이 날 망쳤는데 당신이 무슨 복수예요? 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정연 씨를 망친 게 아니에요. 정연 씨는 원래 완벽했어요. 전 그게 미웠던 거예요.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도연 씨랑 정연 씨가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전 기뻤어요. 드디어 정연 씨도 저처럼 무너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미친. 맞아요. 전 미쳤어요. 근데 정작 정연 씨를 만나고 나서 후회했어요. 정연 씨는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나연이 봉투를 벤치 위에 올려놨어요. 전 떠날 거예요. 이 도시를, 아니 이 나라를 떠날 거예요. 다시는 정연 씨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어디든 가려고요. 그냥 사라질 거예요. 나연이 몇 걸음 걷다가 멈췄어요. 정연 씨, 네. 정연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전 그게 부러웠어요. 끝까지요. 그렇게 나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나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모든 게 다 계획이었다고? 도연과의 만남도, 재회도, 사랑도 다 누군가의 복수극이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나는 복수를 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나도 누군가의 복수 대상이었던 거예요. 수지는, 아니 나연은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나한테 투영했던 거죠. 나를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자기처럼 만들고 싶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녀는 떠났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벤치 위에 놓인 봉투를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끝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어둠 속에 있었어요. 나연이 떠난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새벽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전 정연 씨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누군가 내 삶을 부러워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벤치에 놓고 간 봉투는 그대로 거실 탁자 위에 있었어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죠. 이게 뭐가 중요해?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런데 이상한 건 분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복수를 완성했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허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도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정연 씨.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연이가 사라졌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알아요. 알아요? 혹시 만났어요? 네. 일주일 전에. 뭐라고 했어요? 어디 간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떠난다고만.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정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요, 그 말.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한 짓이, 도연 씨, 네, 도연 씨도 피해자예요. 네, 나연이가, 아니, 수진이가 다 계획한 거였어요. 우리 만남도 모든 것도요.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연이 했던 고백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것,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복수극이었다는 것. 세상에,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저는 이용당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우리 둘 다 이용당한 거예요. 하느님, 도연 씨, 이제 그만 잊어요. 저도 잊을 거예요. 정연 씨,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뭔가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무엇이 남아있는 걸까요? 며칠 후 미선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연아, 나야. 시간 있어? 오늘 저녁에 만날래? 응. 어디서? 우리 단골 찜닭집. 7시에 보자. 저녁 무렵 찜닭집에서 미선을 만났어요. 미선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야, 너 많이 말랐다. 밥 먹고 다녀. 먹고 다녀. 그냥 바빴어. 무슨 일 있었어? 도연 씨랑은 어떻게 됐어?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미선에게 털어놨어요. 나연의 정체, 그녀의 계획, 그리고 그녀가 떠난 것까지. 미선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다 사실이야. 그 여자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미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였어. 미선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불쌍하다고? 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응,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도 피해자였어.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고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도 없고, 그래도 그게 변명이 돼? 변명은 아니지. 근데 이해는 돼. 미선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 너무 착해.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그런가? 야, 그건 그렇고,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응? 인생 말이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맞아요.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모르겠어. 생각해 볼게. 야,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응,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나연도 떠났고 도연과도 끝났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그날 밤 나는 벤치에 놓고 간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나연이 말한 대로 통장과 도장, 그리고 부동산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정연 씨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도 제 손이 떨립니다.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연 씨, 저는 평생 남을 질투하며 살았어요.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빼앗고 싶어 했죠. 현수 씨를 만났을 때도 도연 씨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가진 걸 빼앗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빼앗아도 빼앗아도 전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연 씨를 보면서 알았어요. 진짜 행복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는 걸요. 정연 씨는 아무것도 없어도 강했어요. 이혼하고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어도 정연 씨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걸 가졌는데도 무너졌죠. 정연 씨가 부럽습니다. 진심으로요. 이 돈과 재산은 정연 씨가 받으셔야 해요.
제가 정연 씨한테서 빼앗은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이제 떠납니다.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정연 씨,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그걸 바랍니다. 김나연, 아니 이수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보 같은 여자. 나연도, 수진도 결국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사랑받는 법을 몰랐고 사랑하는 법도 몰랐던 거죠. 복수를 하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그들을 무너뜨리면 속이 시원할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을 무너뜨려도 내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죠. 복수는 끝났지만 공허함만 남았어요. 내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죠.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삶을. 하지만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어요. 나연이 남긴 돈과 재산, 그걸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요.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나연처럼 버림받은 아이들이 적어도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쉼터에도 기부하기로 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곳에. 복수로 얻은 돈이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이게 진짜 복수일지도 몰라.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진짜 복수일지도 몰라요.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죠.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게 나는 복수를 완성했어요. 그들을 무너뜨렸고 그들은 모두 떠났죠. 하지만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어요. 복수가 나를 치유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남겼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진짜 치유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온다는 걸요.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게 진짜 해방이라는 걸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거리의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나연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고 기부처를 알아보는 동안 나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고아원 원장님과 통화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렀을 때였죠. 정연아. 그 목소리에 몸이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돌아봤죠. 현수였어요. 내 전 남편. 왜 여기에? 현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깔끔하던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항상 말끔하던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죠. 뭐하러 왔어요? 목소리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볼 얼굴 없잖아요. 이혼했잖아요. 알아. 근데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미안하다고요? 지금 늦은 거 알아. 근데 꼭 하고 싶었어. 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 남자가, 나를 때리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던 그 남자가 지금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자신도 놀랐어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죠. 커피 마실래요? 아니, 괜찮아. 그래요. 침묵이 흘렀어요.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망했어. 들었어요. 회사도 망하고 수진이도. 아니, 그 여자도 떠나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 자업자득이죠. 맞아. 다 내 잘못이야. 현수가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정연아, 나 진짜 미안해. 너한테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어. 알아요. 때리고, 욕하고, 바람 피우고.
나 정말 쓰레기였어. 지금 알았어요? 아니, 그때도 알았어.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 술 마시면 화가 나고, 화나면 내가 밉고,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다 잃고 나니까 알겠더라. 내가 진짜 소중한 걸 버렸다는 거. 넌, 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정연아.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현수 씨, 응? 전 이미 용서했어요. 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정말? 네. 당신한테 화내고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요. 그냥, 이제 놓을래요. 정연아.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알아. 나도 그거 바라는 거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그 말만 하고 싶었어. 현수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줄래? 뭔데요? 위자료. 얼마 안 돼. 50만 원밖에 없어. 근데 그래도 주고 싶어. 나는 봉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됐어요. 가지고 계세요. 정연아, 그 돈으로 밥이나 잘 드세요. 건강 챙기시고.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이제 가세요. 현수가 카페를 나간 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끝났네. 진짜 끝이야.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현수를 보고 나니 오히려 후련했죠. 그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보면서 복수를 안 해도 인생이 알아서 벌을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비였죠. 며칠 후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연아, 너 현수 봤다며? 어떻게 알았어? 동네가 좁잖아. 카페 사장님이 얘기하시더라. 현수가 완전 개판이 됐다고. 응, 많이 망가졌더라. 그래도 너한테 찾아올 배짱이 있네. 뻔뻔한 거 아니야? 아니야.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것 같았어. 에이, 그냥 돈 뜯으려고 온 거 아니야? 돈은 오히려 주려고 했어. 50만 원. 50만 원? 푸아. 25년 결혼 생활이 고작 50만 원이야? 미선의 웃음소리에 나도 웃음이 났어요. 그러게. 우습지? 완전 우스워. 근데 너 진짜 괜찮아? 안 힘들어?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했어. 시원해? 응. 걔가 망가진 거 보니까 내가 굳이 복수 안 해도 인생이 알아서 벌 준다는 걸 알겠더라.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침이라도 뱉고 왔을 텐데. 그랬으면 내가 더 초라해졌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현수를 보고 난 뒤 이상하게도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수진도 떠났고 도연가도 끝났고 현수도 사라졌죠. 내 인생을 망쳤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현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행복했었나?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을까? 아니면 억지 웃음이었을까? 이젠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시간들이 완전히 무의미하진 않았다는 것.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요.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현수를 용서한 건 그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였죠. 미움과 분노를 놓아주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작은 소포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펼쳐보니
편지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나와 현수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현수가 간직하고 있던 거였죠. 편지를 펼쳤어요. 정연아, 이 사진 너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난 이제 자격이 없으니까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너를 아프게 해서 내 인생을 망쳐서 난 이제 이 동네를 떠날 거야.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시작해 보려고. 너도 행복해라. 진심으로. 현수. 사진을 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현수는 떠났어요. 수진도 도연도 모두 떠났죠. 내 인생에 상처를 남긴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혼자 남았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도 됐고,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아무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인생. 그게 시작되는 거구나. 창밖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죠. 이제 괜찮을 거야. 그래, 괜찮을 거예요.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북한산 입구에 서 있었어요. 혼자였죠.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 끈을 동여매며 생각했어요. 처음 이 산에 올랐던 날을, 도연을 만났던 그날을,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었지.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고 발걸음은 묵직했지만 힘찼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산을 오르면서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현수와의 결혼, 수진과의 악연, 도연과의 재회, 그리고 복수,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중간쯤 올랐을 때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아래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장관이었죠. 경치 좋죠?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네, 정말 아름답네요. 혼자 오셨어요? 네, 나도 혼자야. 남편 떠나보낸 지 3년 됐어. 할머니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지. 근데 이제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름 좋더라고. 그런가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데 가고 누구 눈치 안 봐도 되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인생은 길어. 50 넘어서도 한참 남았지. 그러니까 남은 시간 나를 위해 살아야지. 네. 젊은이, 뭔가 힘든 일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좀 많이요. 그럼 여기 와서 잘했네. 산은 다 받아줘. 아픔도, 눈물도, 분노도. 그냥 다 털어놓고 내려가면 돼. 할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괜찮을 거야. 다 지나가.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일어서서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도 잠시 후 뒤를 따랐죠. 정상에 올랐을 때 숨이 찼어요. 하지만 마음은 시원했죠. 정상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작아 보였어요.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모두 저 아래 어딘가에 있었죠.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다 내려놓자.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야호! 메아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제 괜찮아. 또 한 번 외쳤어요. 나, 정연이는 괜찮을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산을 내려오는 길은 가벼웠어요. 마음도 발걸음도.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미선이었어요. 미선아? 여기 왜? 너 여기 온다고 했잖아. SNS에. 아, 맞다. 혼자 오기 싫어서 기다렸지. 같이 밥 먹자. 미선이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미선아.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우리는 근처 해장국집에 들어갔어요. 뜨끈한 국물이 몸을 녹여줬죠. 그래, 요즘 어때? 좀 나아졌어? 응, 많이 나아졌어. 진짜? 진짜야. 오늘 산 올라오면서 느꼈어.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미선이 내 손을 꽉 잡았어요. 다행이다, 진짜. 너 고생 많았어. 너도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미선이 물었어요. 야,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응? 인생 말이야. 계획 있어? 생각 중이야. 뭐? 일단 공부 좀 하려고. 상담 공부. 상담? 응.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이혼한 여자들, 가정폭력 피해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힘이 돼주고 싶어. 미선이 눈을 크게 떴어요. 와, 너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남 도와주겠다고? 내가 힘들었으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 그게 내 강점인 것 같아. 멋있다, 진짜. 미선이 내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너 꼭 잘 될 거야. 나 믿어.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점에 들렀어요. 심리상담 관련 책들을 몇 권 샀죠.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책방 주인 할머니가 말했어요. 공부하시나 봐요? 네, 새로 시작하려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4이요. 아이고, 아직 젊어. 한창 공부할 나이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전 70에 서예 시작했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죠. 인생은 길어요. 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며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이 집이 감옥 같았는데 이젠 달랐어요. 내 공간이었죠. 내 쉼터였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또 내리고 있었죠.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결혼, 배신, 이혼, 재회, 또 다른 배신, 그리고 복수. 모든 게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죠. 아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어요.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현수와의 사진, 도영과의 사진. 하나씩 지우면서 과거를 정리했어요. 마지막 사진을 지우려는데 손이 멈췄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흰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내 모습. 그때는 행복했었나?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지금이었으니까요. 사진을 지웠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 상담 공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과정을 들을지, 어떤 자격증을 딸지. 하나씩 적어나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레네. 오랜만에. 이혼하고 도연을 만났을 때도 설렜지만 이건 달랐어요.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설레는 거였죠. 내 미래가, 내 계획이 기대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예전엔 아침이 두려웠는데 이젠 기다려졌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미움도 분노도 모두 내려놓았죠. 남은 건 나였어요. 오직 나. 그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나였죠. 정연. 54세 여자 정연.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내 인생의 시작.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좋아, 정연아.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하며 나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상담학원 설명회 듣는 날이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며 나는 뒤돌아봤어요. 집안을 한 번 더 보며 생각했죠. 다녀올게.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거리를 걷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죠. 등산복의 향기. 그 향기에 얽힌 모든 기억들. 배신과 아픔, 분노와 복수. 이제 그 향기는 달라요. 새로운 시작의 향기예요. 나만의 향기.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았어요. 울먹이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알았어. 알았다고. 미안해. 전화를 끄는 여자의 눈가에 멍이 있는 게 보였어요. 나는 조용히 티슈를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여자가 놀라 나를 쳐다봤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힘드네요, 그냥.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힘든 시간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내 명함을 하나 꺼냈어요. 아직 상담사는 아니지만 연락처는 적혀 있었죠. 혹시 힘들면 연락하세요. 이야기 들어줄게요. 정말요? 네. 여자가 명함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봐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 누군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학원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접수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상담 과정 설명해 오셨어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연이요. 이정연입니다. 내 이름을 말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래, 나는 이정연이야.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연인도 아닌 그냥 나 정연.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지난 시간들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많았죠. 하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요. 복수는 나를 치유해주지 못했지만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는 걸. 등산복의 향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에요. 새 출발의 향기예요. 나만의 향기. 집 앞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열었어요. 한 통의 엽서가 들어 있었죠. 외국 우표가 붙어 있었어요. 펼쳐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정연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지금 캐나다에 있어요.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정연 씨도 행복하시길. 수진, 수진이도 새로 시작하는구나. 엽서를 가슴에 안으며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야. 각자의 자리에서.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며 나는 중얼거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빈집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나를 기다리는 집이었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슬픈 결말도 해피엔딩도 아닌 그냥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연의 인생은 계속될 거예요. 힘든 날도 있을 거고 행복한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정연은 알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그리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54세 여자 정연.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1년 후, 정연은 상담사 자격증을 땄어요. 작은 상담소에서 일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죠. 미성과는 여전히 주말마다 등산을 해요. 이젠 다른 동호회지만요. 도연은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궁금하지 않아요. 현수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작은 가게를 차렸다던가요. 수지는 가끔 엽서를 보내요. 캐나다에서 제과점 일을 배우고 있대요. 그리고 정연은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말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정연아. 그녀는 이제 행복해요.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